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처리했던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또 실제 업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한 4개월 전 정도에 이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스몰 함수를 응용하여 조건에 만족하는 리스트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때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저도 그때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 강의 너무 유익하다, 나중에 한번 좀 업무에서 활용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지난주 금요일에 이 내용을 딱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도 이제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강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께서는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실제 업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요 스몰 함수 응용에 대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유사하긴 한데 약간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중간에 어떤 수식의 함수 같은 것들을 제가 조금 바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좀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트 보호라든지 통합문서 보호의 기능까지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이미 그때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한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완성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어떤 지자체 사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저희 대학에서 한 27개 정도의 강의가 개설 확정이 되었고 강사님들께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 강의의 어떤 예산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만들었고 이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리면서 개인마다 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모듈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본인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디 코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조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강사 본인만 알고 다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만 조회 가능하도록 이런 모듈을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렸었고요. 요 자료를 받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렇게 수식이 걸려있는 셀들을 잘못 눌러서 이런 수식이 지워지게 되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입력할 수 있는 강사 코드 입력할 수 있는 이 C5셀 요 셀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잠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호된 시스템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이 안 되게 해놨고요. 딱 여기 C5, C5셀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로우 데이터는 제가 이 통합문서 이 시트를 제가 이제 보호 처리했는데 보호 처리를 한 것 때문에 이거를 오른쪽 바스 눌러도 숨기기 취소가 안 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파일에서는 이렇게 본인의 해당되는 코드만 입력하고 본인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어떤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면 이 코드에 대한 값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수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세트 보호라든지 통합 문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식을 모두 지운 양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출력해 올 로우 데이터는 밑에 로우 운영강제 현황이라는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강사님들의 강사 코드부터 해서 이런 값들이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 값을 강사님들께 그대로 그냥 공유를 드려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는 조회해 볼 수 없고
본인 데이터만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서 같이 공유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 코드하고 강사 명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넣은 값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필드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회 모듈에서는 필요한 값만, 뭐 유형 같은 경우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필요한 필드명에 대한 값만 출력해 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먼저 이렇게 SYM001 임의로 하나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주도록 할 건데 이전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큰 뼈대는 저희가 스몰 함수와 이제 그 배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수식을 세울 거예요. 자, 스몰 함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스몰 그죠? 어레이하고 K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K 번째로 작은 값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레이를 여기를 잡고 그죠? 그리고 1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죠? 14부터 27까지 해서 가장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3을 입력하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뭐가 나올까요? 네, 16이 나오겠죠? 네, 이 원리입니다. 자, 스몰 함수를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강사님들이 그 모두가 다 다르고 한 과목씩만 강의한다 그러면 그나마 좀 작업이 쉬운데 예를 들어서 006의 김팽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이제 두 과목을 해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열 함수를 통해서 뭐 김팽수만 다 조회를 하고 여기에서 그 스몰 함수를 통해서 그죠? 이 사람을 조회한 다음에 스몰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로 작은 값, 그 3번을 뽑아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값, 그 다음에 그 13을 뽑아오겠죠? 이렇게 3과 13을 출력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 3을 찾아오고 3에서 몇 번째 열 값을 가져올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스몰 함수 그리고 어레이는 제가 배열 함수를 줄게요. if하고 강사 코드 F4 이게 이것과 같으면 F4 무엇을 출력해라? 이 번호를 출력해라. F4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그죠? 이 스몰 함수의 두 번째 인수 K 그 상수인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첫 번째 값을 불러오고 두 번째 값을 불러오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 수식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아래로 내리더라도 여기에서는 첫 번째 값을 불러오고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불러오도록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상수를 주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은 이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좀 자동 체험을 통해서 다른 셀까지 적용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셀에 맞게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행 번호를 이제 불러 구현하는 로우 함수를 중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B8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8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배열에서 스몰 함수를 통해서 8번째로 작은 값을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저희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7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배열 함수는 그냥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값을 불러왔고 자 내렸는데요. 자, 그 001 같은 경우는 홍길동 님은 지금 가리키는 과목이 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만 조회가 됐고 연번 요것만 불러왔고요. 이 번호에서 연번을 불러온 게 아니죠. 그치? 여기 이거 자체는 지금 이 번호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우 함수에서 빼기 7을 내서 결국 여기 1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작은 값을 불러왔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그 B 9셀이니까 9에서 7을 빼니까 2가 됐죠. 그러니까 이 배열함수 범위에서 스몰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홍길동님이 한 과목밖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불러값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좀 에러가 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스몰 함수와 배열 함수를 통해서 요 값을 불러오게 되거든요. 요 값을 불러온 다음에 요 값에서 저희가 필요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역값을 가져올 건지를 이제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vlookup 함수, vlookup 첫 번째 인수는 lookup value는 스몰 함수부터 해서 이 안에 있는 배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범위는, 그죠? 그 vlookup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불러온 다음에 이 번호로부터 몇 번째 역값을 가져올 거냐 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범위를 잡고 F4 그리고 컴마하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불러올 값은 이 연번이었잖아요. 그 연번만 불러온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2를 하고 콤마하고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에러가 날 때 그 에러 부분을 갖다가 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if 에러 함수까지 증축을 할게요. if 에러, 만약에 에러면 그냥 쌍따옴표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됐죠. 자, 이어서 강사 코드는 저희가 그 B8셀 연번에서 구현해 놓은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강사 코드는 그 참조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으로 바꾸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움, 그리고 강사 명 부분도 그냥 수식 복사한 다음에 이 부분이 네 번째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움, 강좌 명도는 다섯 번째 열에 있었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네,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엑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의 잘 작성된 수식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 채움을 통해서 이 값을 구현하는 게 엑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 첫 번째 수식에서 이 vlookup의 세 번째 인수 요 그 열 번호를 상수로 주지 않고 저희가 유동적으로 좀 그 수식을 구현해서 자동 채움을 통해서 한 번에 값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그 컬럼 함수를 통해서 구현했었는데, 그때는 이 불러올 출력할 그 이 필드 명하고 요 범위가 똑같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그 저제 로우 데이터에서 유형은 빼고, 그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제가 필요한 값만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컬럼 함수를 쓰지 않고 제가 뭐 매치 함수를 이제 중첩해서 한번 값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이 vlookup의 세 번째 인수, 지금은 저희가 상수 2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지워버리고요.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좌표 함수죠. 그 필요한 행 번호나 열 번호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치. 자, 첫 번째 인수가 lookup value, 찾을 값. 자, 연번을 찾을 거야. 자, 여기에서 연번을 찾을 건데, 자, 이거를 저희가 하나의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내릴 때, 이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참조하는 이 범위가 바뀌긴 해야 돼요. 강사 코드, 강사명 바뀌는데, 그런데 이게 아래로 내려갈 때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 고정을 해야 합니다. 행 고정은 저희가 F4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두 번 누르면 이렇게 7 앞에 달러가 붙어서 행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네, 컴마하고
lookup array, 그죠? 참조 범위는 이 번호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하는데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F4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게 되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 스몰 함수와 배열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와서 여기로부터 해서 몇 번째 열 값을 가져올 거냐 라를 구현하는 이 VLOOKUP의 세 번째 인수를 이렇게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자 여기에서 네, 요 값은 제가 1000단위 구분기호에 볼드체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13번 하게 되면 이렇게 개별 같은 경우는 과목을 두 과목을 강의하시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 있는 연번, 그죠? 연번을 가져오고 해당되는 강사 코드와 해당되는 정보를 전부 다 불러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수식에서 VLOOKUP의 세 번째 인수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자, VLOOKUP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번을 불러올 때 만약에 상수를 2를 간식비를 불러온다. 간식비 같은 경우는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11번째이기 때문에 원래는 VLOOKUP의 세 번째 인수를 11로 하게 되면은 이 값을 불러오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로우 데이터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11이 아니라 뭐가 됐죠? 12가 됐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 11로 상수값을 주게 되면 VLOOKUP에서 이제 11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옆으로 밀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로 되어져 있는 이제 간식비가 아니라 강의 장소로 값을 이제 구현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열이 추가가 되게 되더라도 매치 함수에서 그죠? 간식비를 찾아라. 간식비를 찾는데 여기로부터 해서 몇 번째 이거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즉 14번째 값을 갖다가 자동으로 매치 함수가 구현해서 값을 불러오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열이 또 추가가 돼도 이번 15가 됐죠. 네, 매치 함수가 늘어난 범위를 인지해서 해당되는 열 번호를 가져오고 열 번호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이렇게 불러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이 로우 데이터에 어떤 열이 추가가 되거나 이런 범위가 바뀌더라도 매치 함수가 이 정확한 열 번호를 불러오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그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확한 값을 계속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VLOOKUP 함수에 매치 함수를 좀 중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 매치 함수는 여기 말고도 인덱스 함수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무에서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값 구현에 대한 결과는 다 끝났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작업한 이유는 결국은 이 로우 데이터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값만 조회가 가능하고 나머지 값들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우 데이터는 숨겨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삭제하면 안 돼요. 그죠?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현한 게 이 로우 데이터에 있는 값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삭제해 버리게 되면 요것도 다 이제 데이터 값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숨김 처리를 할 거예요. 숨기기는 시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숨기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숨겨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엑셀을 좀 하시는 분들은 값이 구현이 됐네? 어디서 불러왔지? 하고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취소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기 하고요. 여기에서 상단에 검토 메뉴에서 통합문서 보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무리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도 이 숨기기와 숨기기 취소는 그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 자료를 보냈을 때 여기 이렇게 수식들이 걸려져 있어가지고 각 구현이 가능이 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실수로 만약에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수식이 지워지게 돼서 각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코드, 강사 코드 입력하는 부분만 입력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잠김, 그죠? 클릭을 해도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한번 처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택하고 Shift 1을 눌러서 일단은 전체를 다 잠가주세요. 아마 기본적으로 전체가 잠겨져 있을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그 입력 가능하도록 할 셀을 택하시고, 그죠? C5 셀이에요. 다시 컨트롤 1 셀 서식에서 여기만 잠금을 풀어줍니다. 확인을 눌러요. 이 상태에서 이 검토의 시트 보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아무리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해도 이렇게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이 안 되고요. 네, C5 셀 이 부분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12,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른 사람의 데이터는 보지 않고 딱 본인 것만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그리고 혹시 모를 수식의 지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잠금 처리하고 딱 그 조회를 위한 강사 코드 입력하는 요 셀만 활성화시켜서 네,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다른 부분으로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그죠, 경력 증명서라든지 업무하실 때 분명히 이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스몰하면서 응용하는 그런 그 강의와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 내용까지 같이 참조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서 좀 꼭 활용해 보시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